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ISC를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어떤 이제 지표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떤 분도 이제 ISC 관련해서 또 문의가 있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자료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보고 있냐면 ISC 홈페이지에 가서 IR 페이지에 가게 되면 반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야 너네 메모리 실적 전망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메모리 쪽에서 ASP가 높아지는 게 DDR5 관련된 건데, 이 DDR5의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너도나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파이어 레피즈, 사파이어 레피즈가 언제 출시되느냐, 이게 연기됐잖아요. 연기됐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 2월에서 3월로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DR5에 대한 메모리의 시장에서의 그 소켓 시장에서,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의 뭐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는 2023년도에 있는데,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겠죠. 일부 모델은 뭐 4분기 출시하고 해를 넘겨 추가 모델도 출시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하니까, 뭔가 일단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본격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작용되는 거는 연말쯤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듯이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테스트 소켓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전공정 미세화로 인한 뭐 패키징 도입하면서 솔더볼이 증가하고 소켓 단가도 올라간다. 이거 약간 구조적이죠. 근데 이게 약간 D램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D램에서의 어떤 ASP가 올라가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저는 이제 ISC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 비메모리 비중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비메모리 비중이 2018년도에 42%에서 점점 증가하더니 이제 2022년도에는 66%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치가. 근데 반기 기준으로는 지금 60%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60%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비메모리향 그 테스트 소켓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익 변동성이 줄어들고, D램 시장은 굉장히 이익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어 있는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이익 변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점차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시장으로 들어갈수록 더더욱 이익 변동성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도 고착화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ISC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2022년도 예상 실적으로는 37%고,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분기가 38%가 나왔어요. 와, 이제 38%네. 리노공업도 영업이익률이 한 40%니까 리노공업에 거의 육박한데, ISC의 밸류에이션은 2022년도 예상 실적으로 9배고 리노공업은 2022년도 예상 실적 18배 아니냐. 이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ISC의 영업이익률이 뭐 지금 현재 2분기 때 38%를 찍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20% 중후반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한다면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냐면, ISC 빼고 나머지 회사들의 평균 PER이 대략 한 13배쯤 돼요. 13배 확정 실적 기준으로 13배쯤 되니까, 과거 이제 어떤 트렌드를 기준으로 봐서 뭐 타켓 멀티플을 한 13배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EPS가 뭐 한 3, 4천 원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13배 정도 때려 넣으면은 대략 한 목표가가 아마 5만 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더 이제 추가로 우리가 알파가 되려면 멀티플이 할증되는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SC만의 어떤 다른 어떤 테스트 소켓 업체와 달리 차별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실리콘 러버 소켓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이거를 먼저 상용화했고, 포고핀 형태가 아닌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
지금 현재 얘네가 서버용 CPU 쪽으로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리노공업은 5G 관련된 시장이 이제 좀 더 개화하거나 연구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적이 좋아질 텐데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IT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에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ISC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부터 서버 CPU 쪽으로 좀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신규로 매출이 좀 붙어가는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실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기 성남에 8536909090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니까 금액을 이제 해서 중량으로 나눠서 보니 7월달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확실히 평균 ASP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IR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났고 북미향 모바일 CPU랑 그 다음에 국내 양대 고객사의 어떤 수주 증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메모리 시황이 약간 둔화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반기 기준으로 D램 쪽 매출 비중은 40%밖에 안 되니까 다른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 타격이 적을 것이고 실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서버용 CPU로 뚫어내고 있다 보니까 신규 매출은 애드업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이 ISC가 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이 ISC도 사파이어 래피즈를 통해서 DDR5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 DDR5에 대한 모멘텀은 메모리 그 테스트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이거나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모멘텀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메모리 시황이 좀 애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신규 서버 CPU 테스트 소켓 매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이고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지금 ISC는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여내고 그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고착화되면서 ISC와의 리노공업과의 밸류에이션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전공정 미세화 이건 D램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D램에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된 거는 D램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단가 상승, 이 전공정 미세화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일한 투자 포인트란 말이죠. 이 동일한 투자 포인트 중에서 이 소켓 수요가 증가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랑 뭐 빅테크 애들이 자체 칩 개발한다 하는 건 있긴 한데 이게 뭐 대량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빅테크 애들이 뭐 자체 칩을 계속 뭐 여러 종류를 개발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개 업체가 유리하고 그 중에서 서버 CPU 쪽에 지금 실리콘 러버 소켓이 침투율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 침투율을 높이는 걸 고려하면 ISC가 뭐 가장 탑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이 소켓의 어떤 여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해설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되는데 결국 이제 요약해서 고민을 해보면 ISC랑 밸류에이션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적인 영업이익률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수출 데이터로서 좀 가늠을 해보면서 ISC가 경기 성남 쪽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2분기 대비해서 뭐 3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로직도 몇 달치에 한두 달치 한 달치에 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다. 우리 이익이 그렇게 변동성 있는 기업이 아니다. 앞으로는 R&D 비중도 R&D 향 소켓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메모리 전용의 어떤 리노공업과 같이 이익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 포고핀 형태의 뭐 리노공업과 그 테스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실리콘 러버 소켓이 장점이 뭐냐면 대량 테스트 하는데 유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램 쪽으로 많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비메모리 쪽도 많이 이제 테스트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서버용 CPU에 침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D램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비중은 낮고 이 신규 매출처가 침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우상향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고핀 형태의 매출도 지금 자회사로 하나 이제 프로웰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또 포텐셜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실적을 애드업 해줄 것이다.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들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약하면 잘하면 이런 영업이익률이 뭐 3분기 때 지금 27.7%로 추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비메모리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은 30%대 영업이익률이 고착화되면서 결국 이제 ISC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고 ISC가 아니죠. ISC가 리노공업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고 그 격차를 줄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는 건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는 것 중에서 서버용 CPU에 대한 테스트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수요 증가는 뭐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고 그다음에 전공정 미세화라고 하는 포인트도 있고 DDR5도 연말 연초에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ISC를 내가 깔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와중에 DDR5 관련된 모멘텀이 연말 연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DDR5의 포지션 노출도가 높은 다른 기업을 하나 또 사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 비중이 이제 뭐 30% 수준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DDR5 그래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징에 대한 어떤 기술이 점점 고단화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뭐 실리콘 러버 소켓이 많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 보고 ISC에 대한 IR 자료들도 IR 담당자가 이렇게 보기 좋게 코멘트 해주신 것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리노공업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